2022년 초 전 세계를 분노하게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복거일 작가의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것처럼 중국도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복거일 작가가 풀어내는 중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대비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의 저자 복거일 작가를 모시고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유기업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복거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년 만에 신작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동북아시아를 정복하려는 중국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하면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이어도 분쟁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말이에요. 이어도는 원래 제주도 남쪽 우리 영토의 일부였어요. 우리나라는 이곳에 과학기지를 짓기도 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중국은 이 땅을 수얀자오라고 부르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센카쿠 열도, 필리핀의 남중국해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며 아시아를 몽땅 차지하려는 야욕을 내보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디지털 공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국가 기밀을 훔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 중국의 폭주를 막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독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술과 기밀을 절취해 기업을 무너뜨리는 일인데요. 책에서는 단순한 산업 스파이의 공격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중국 산업 스파이가 외국 기업을 공격한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기업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의 네트워크 기업, 노텔을 들 수 있어요. 중국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노텔의 기밀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기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성한 기업을 무너뜨렸지요. 노텔을 공격한 해커들의 능력과 수준으로 볼 때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 소속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노텔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난 뒤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등장했지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힘든 상황입니다. 노텔과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것은 지적재산권 탈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뿐 아니라 민간인의 개인정보도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큽니다. 노텔을 무너뜨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화웨이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기업 규모나 장악력으로만 본다면 애플이나 삼성이 훨씬 더 큰 기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웨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웨이와 삼성이나 애플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수십 년간 쌓아온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 좋은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소비자들과 시장의 신뢰를 받으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지요. 즉, 삼성과 애플은 시장에서 성장한 민간 기업입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키운 기업이에요. 정식 명칭이 화웨이 기술 유한공사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말이에요. 공산당 소속 해커들은 세계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려 화웨이에 쏟아부었어요. 화웨이는 설립 이후 20년 동안 특별한 기술이 없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덕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스스로 중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화웨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우리의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쌓이고 더 나아가 중국과 뜻을 같이 하는 북한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안보 문제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중국을 진정한 우월적 국가라고 하셨습니다. 자국 국민을 통제하는 공산당이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념을 법보다 위에 두면서 강력한 독재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우월적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이런 권력 구조에서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어요.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집단 아래에서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을 통제하고 그들만의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자유의 세력이 스며들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중국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드문 일인데요.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과 북한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달리 중국은 경제에 있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덕분에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지요. 이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책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중국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처음 피해를 입는 나라는 대만일 확률이 높아요. 중국은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병합하겠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국과 대만은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도 말이에요. 중국과 달리 대만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리 잡았어요. 이 두 가지 가치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지요. 대만이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안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우리나라와 일본도 덩달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사이의 대결입니다. 러우 전쟁이 발생했을 당시 북한, 베트남, 쿠바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원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러시아의 전체주의 움직임을 거부하고 이에 맞서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인식한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현상입니다. 만약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이 동북아시아의 위협이 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체제전쟁이 될 겁니다. 끝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막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이 네 나라가 이념적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국가 간 동맹에는 외교 분야, 경제 분야, 이념 분야 등 여러 분야의 동맹이 있어요. 외교 동맹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외교 동맹을 맺는다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될 겁니다. 양안 관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대만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동맹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생각하면 현실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봐야 하지요.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네 나라가 자유주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념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이념 동맹은 한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대만 해협에서 시작해 한반도의 휴전선을 거쳐 소야 해협으로 이어지는 이 전선이 결국은 전 세계 자유를 지키는 전선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에 대해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에 응해주신 복거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